오빠, 이 새끼가 아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어떻게 좀 해봐. 상병 김태민, 당장 내 앞에 차렷 자세로 서라. 중령 박현수의 목소리가 부대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22세 상병 김태민의 군화 소리만이 바닥을 탁탁 치며 울려 퍼졌다. 네, 중령님. 태민이 급히 달려와 차렷 자세를 취하자 박현수 중령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내가 어제 내 지시를 무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감히 누구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중령님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닥쳐.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박현수의 손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펜꽂이가 넘어지며 볼펜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다. 태민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른 아침 6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의 구보 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나, 둘. 상병 김태민은 신병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며 구령을 외쳤다. 22세의 그는 작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평범한 청년이었다. 키 175cm의 단단한 체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태민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특히 그의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은 후임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었고 선임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다. 구보를 마친 후 태민은 땀에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아침의 시원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부대 곳곳에서는 각종 훈련 준비가 한창이었고 취사병들이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태민아, 오늘도 중령님이 뭔가 트집 잡으려고 하던데 조심해야겠어. 같은 소대 상병 이준호가 구보를 마친 후 물통을 들이키며 말했다. 준호는 태민보다 한 달 먼저 입대한 동기로 키 172cm의 마른 체형에 똘똘한 인상을 지닌 청년이었다. 부산 출신인 그는 특유의 사투리와 유쾌한 성격으로 부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태민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박현수 중령의 시선이 유독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을 주시하는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박현수 중령은 45세로 20년 넘게 군복무를 해온 베테랑 장교였다. 키 180cm의 늘씬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그는 부하들 사이에서 철의 중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특히 그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에게 유독 엄격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항상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부대 식당은 500여 명의 장병들로 북적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쟁반에 담긴 밥과 반찬을 받아든 태민은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식당 안에는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대화 소리, 그리고 취사병들이 빈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태민아, 너 어제 중령님한테 뭔가 찍힌 것 같던데? 상병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은 태민과 고향이 같은 경상도 출신으로 입대 전에는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과 성실한 성격으로 부대 내에서 믿음직한 선임으로 통했다. 찍혔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업무 지시였을 뿐이야.
태민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업무 지시라기엔 좀 이상했어. 다른 상병들은 안 시키면서 왜 너만? 준호가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끼어들었다. 사실 어제 저녁 박현수 중령은 태민에게 개인적으로 사무실 청소를 지시했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청소는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유독 태민에게만 개인적으로 지시한 것이었다. 그것도 다른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에 말이다. 뭐 별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태민은 동료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태민은 신병 교육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사격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신병 30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교육장에 도착하자 신병들이 이미 정렬해 있었다. 평균 나이 20세의 어린 얼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늘은 K-2 소총분의 결합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모두 집중하십시오. 태민의 목소리가 교육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차근차근 소총의 각 부품을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다. 신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설명을 들었다. 상병님,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요. 신병 정민석이 손을 들고 물었다. 민석은 19세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대한 신병이었다.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 그리고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따라해봐. 태민이 정민석 옆에 다가가 직접 도와주었다. 그의 교육 방식은 항상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다. 신병들도 그런 태민을 좋아했고 교육 효과도 좋았다. 오전 교육이 끝날 무렵 부대 방송에서 태민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상병 김태민, 상병 김태민. 중령님께서 부르십니다. 즉시 본부 사무실로 오십시오. 교육장에 있던 신병들과 다른 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민에게 집중되었다. 태민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운 내용 복습하고 점심시간까지 자유시간입니다. 본부 건물로 향하는 태민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복도를 지나며 그의 군화 소리가 타닥타닥 울려 퍼졌다. 건물 안은 에어컨이 가동되어 시원했지만 태민의 등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중령 사무실 문 앞에서 태민은 잠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박현수 중령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그렇게 진행해.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전화가 끝나자 태민이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들어와.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현수 중령이 책상에 앉아 서리를 보고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사무실 안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상병 김태민, 보고합니다. 태민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그래, 앉아. 박현수가 펜을 내려놓으며 태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너 어제 신병생활지도 담당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병 하나가 탈영을 시도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어떻게 된 일이야?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제 저녁 점호 시간에 신병 정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화장실에 갔던 것이었고 10분 만에 돌아왔었다. 그리고 태민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중령님, 정민석 신병은 탈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고 본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확인했다고? 박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럼 왜 보고서에는 10분간 행방불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태미는 잠시 당황했다.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하기로 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민석 신병이 복통으로 급하게 화장실에 갔었고, 저도 확인차 따라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현수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태민을 노려봤다. 사무실 밖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는 점심 준비를 위해 취사병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다. 상병 김태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다. 사실? 박현수가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상병 주제에 뭘 안다고 사실이라는 소리를 해? 내가 20년 넘게 군 생활해온 걸 모르나? 박현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권위주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었다. 계급을 앞세워 부하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태민은 일단 사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키가 태민보다 5cm 정도 더 컸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이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오늘부터 너는 매일 아침 6시에 내 사무실에 와서 청소를 해. 그리고 저녁에도 와서 정리정돈을 하고 가. 태민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이미 바쁜 일과 중에 추가로 개인적인 업무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신병 교육 업무는 그것도 병행해. 시간 관리 못하는 건 내 문제야. 태민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이미 하루 일과만으로도 빡빡한 스케줄인데 추가로 중령 사무실 청소까지 맡으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는 당번을 정해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중령님,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업무를 부과하시는 것은 부대 규정에. 뭐라고? 박현수의 눈이 번뜩였다. 정당한 이유 없다고? 내가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리고 여기서 부대 규정을 논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무실 안만큼은 정적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상급자에게 맞서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계급사회인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 기본 원칙이었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나가서 점심 먹고 와. 오늘부터 시작이야. 태민이 사무실을 나서며 문을 닫자 박현수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미 태민을 표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태민의 당당한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태민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태민아, 뭔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식당에서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북적였고 여러 테이블에서 병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태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밥을 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쉽지 않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정말 괜찮아? 중령님이 뭐라고 하던데?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추가 업무를 맡게 됐어. 추가 업무? 뭔데? 중령 사무실 청소. 준호와 지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들도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건 좀 이상한데? 왜 너만? 모르겠어. 그냥 하라니까 해야지. 태민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부터 태민의 힘든 나날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중령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정규 일과를 소화한 후 저녁 8시에 다시 사무실 정리를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태민의 하루는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연속이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태민이 눈을 떴다. 다른 동료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태민은 이미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세면장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다. 6시 정각, 태민은 중령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 안은 아직 조용했고 복도에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 저녁 박현수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다. 책상 위에 커피컵,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 먼지가 쌓인 책장들. 태민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책장을 정리했다.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사무실이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김태민, 어제 청소한 게 이게 청소야? 이른 아침 박현수 중령의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태민이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자 박현수가 책상 위에 먼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보여줬다. 사실 그 먼지는 어젯밤 박현수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이었지만 태민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한 것 같은데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제로 사무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깨끗했다. 충분히? 박현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뭘 안다고 충분하다는 소리를 해? 다시 해. 태민은 이미 한 번 청소를 마친 사무실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다른 병사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집합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충분한 잠을 잔 상태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태민은 이미 지쳐 있었다. 이번엔 책장 뒤쪽까지 다 닦아.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박현수의 지시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 책장을 모두 빼내서 뒤쪽까지 닦으라는 것은 최소 1시간은 걸리는 작업이었다. 중령님, 7시까지는 아침 점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더 일찍 와서 하든지. 시간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해. 결국 태민은 다음 날부터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사무실에 와야 했다. 수면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 오전 9시 신병 교육이 시작되었다. 태민은 피곤함을 감추며 신병들 앞에 섰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실수가 잦았다. 상병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신병 정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집중해서 교육받아. 태민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신병들도
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점심시간, 같은 소대원들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분위기는 무거웠다. 태민아,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상병 박지훈이 물었다. 지훈은 태민과 고향이 같은 경상도 출신으로 평소 형처럼 챙겨주는 선임이었다. 괜찮아요, 형.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잖아. 태민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여러 부대원들의 대화 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들의 테이블만큼은 조용했다. 중령님이 좀 까다로우시네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갑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준호가 붕괴하며 말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는 게 정상이야? 쉿, 소리 좀 낮춰. 지훈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들리면 너까지 표적이 될 수 있어. 형,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태민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없었다.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고 그것은 그의 체력을 더욱 떨어뜨렸다. 태민아, 그냥 참지 말고 윗선에 보고해.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야. 그게 쉽겠어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저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태민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했다. 군대에서 상급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었다. 오후 교육 시간에도 태민의 컨디션은 좋지 않았다. 평소에는 명확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상병님, 정말 괜찮으세요? 신병들도 계속 걱정을 표했다. 걱정하지 마. 교육에만 집중해. 하지만 태민 자신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었다. 저녁 8시 정규 일과가 끝나자 태민은 또다시 중령 사무실로 향했다. 다른 동료들은 휴식 시간을 갖거나 개인 정비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태민에게는 또 다른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안 끝났어? 박현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민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다. 안 끝났다. 둘 중 하나지. 거의는 뭐야? 박현수의 말꼬리 잡기는 계속되었다. 모든 말에서 트집을 찾아 태민을 괴롭혔다. 끝났습니다. 태민이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시켜줄까? 박현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어려 있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부대 운동장 전체를 혼자서 청소해와. 낙엽 하나도 남기지 말고. 태민의 손이 순간 멈췄다. 운동장 전체를 혼자서 청소한다는 것은 최소 2-3시간은 걸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수면 시간은 고작 3-4시간에 불과했다. 중령님, 그렇게 되면 수면 시간? 박현수가 비웃었다. 군인이 잠이 부족하다고 징징대? 내가 너 나이 때는 밤새 경계 근무 서면서도 멀쩡했어. 하지만 정규 일과에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지장? 박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지금 나한테 토다는 거야?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태민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부당한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국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가 태민이 사무실을 나서자 박현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를 굴복시키는 것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벽 2시, 태민은 운동장에 홀로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져 있었다. 축구장 2개 크기의 넓은 운동장을 혼자서 청소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 쓸고 모으고 쓸고 모으고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 태민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고 손은 빗자루를 잡고 있기 힘들 정도로 시렸다. 이게 정말 군인다운 일인가? 태민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빗자루를 움직였다. 멀리서는 새벽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태민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괴롭힘에 불과했다. 3시간이 지나서야 태민은 운동장 청소를 마쳤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다.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생활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5시 30분에는 다시 중령 사무실로 가서 일상적인 청소를 해야 했다. 30분의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없었다. 김태민, 운동장 청소는 했어? 6시에 출근한 박현수가 물었다. 그는 충분한 잠을 잔 상태로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네, 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다. 확인해 봐야겠네. 박현수가 창문으로 다가가 운동장을 내려다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운동장을 보며 그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더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지 못해서였다. 그나저나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군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은 태민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었다. 자신이 태민을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그것을 트집 잡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고 대답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계속되면서 태민의 몸과 마음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체중이 3kg이나 빠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다. 평소 활기찬 모습이었던 그가 점점 무기력해져 갔다. 그리고 같은 소대원들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태민아, 정말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태민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생활관 안에는 다른 병사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태민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형,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뭐가 달라져? 오히려 더 심해질 거야.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마워요, 형들. 그런데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태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몸은 너무 피곤해서 생각할 힘도 없었다. 그런데 태민아, 너 집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지훈이 물었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전화하셨는데 별일 없다고 했어요. 사실 김승호 중장은 며칠 전 태민과의 통화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던 아들이 최근 들어 많이 지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그냥 군 생활이 좀 힘들 뿐이에요. 태민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태민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부대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승호 중장은 30년간의 군생활 경험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만간 아들의 부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 자신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부당한 상황을 혼자서 견뎌내려고 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2시 부대 정문에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5세의 김승호 중장이었다. 키 178cm의 당당한 체격에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을 지닌 그는 30년 넘게 군복무를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군복에는 수많은 약장이 빛나고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는 오랜 군생활로 다져진 위엄이 느껴졌다. 중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문 경비병이 급히 경례를 올렸다. 갑작스러운 중장급 인사의 방문에 경비병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김승호는 가볍게 답례를 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다. 부대장님께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비공식 방문입니다. 김승호의 지시를 받은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비공식 방문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중장은 혼자서 부대 안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평소에 공식 방문을 할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부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공식 방문 때는 미리 준비된 모습만 보게 되지만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하면 부대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부대 안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훈련 소리가 들려왔고 각종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승호는 며칠 전부터 아들 태민의 전화 통화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던 태민이 최근 들어 많이 지쳐 보였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군생활이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태민의 변화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김승호는 부대 내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30년간의 군생활 경험으로 볼 때 태민의 상태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았다. 오후 2시 30분 김승호가 부대 내부를 둘러보던 중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병사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각자의 업무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독 그 병사만 혼자서 넓은 운동장을 청소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병사가 바로 자신의 아들 태민이었다. 김승호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저 병사는 왜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지? 김승호가 지나가던 일병에게 물었다. 일병은 갑작스러운 중장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다. 아, 저 상병은 요즘 매일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령님 지시라고 들었는데요. 중령? 어떤 중령? 박현수 중령님입니다. 김승호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일반적으로 상병 한 명에게 그런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다른 병사들은 정규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에 혼자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이상했다. 김승호는 조용히 태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태민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 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고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이 한눈에 보였다. 상병? 김승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네. 태민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섰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랐다. 아, 아버지. 순간 태민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아버지가 보게 된 것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걱정을 끼칠까봐 두려웠다. 정식 근무 시간에 인사는 생략하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김승호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아들의 야윈 모습과 피곤한 얼굴을 보며 그의 마음도 아팠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누구 지시로? 중령님 지시입니다. 김승호는 태민의 대답에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느껴졌다. 어떤 이유로? 그것은 태민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멀리서 박현수 중령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부대에 중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중장님, 부대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박현수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자신이 태민에게 한 일들이 혹시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박현수 중령이군. 김승호가 박현수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날카로웠다. 30년간의 군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부대 시찰을 위해 오신 건가요? 미리 연락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박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찰? 김승호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군. 박현수는 김승호와 태민이 대화하고 있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욱이 김승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다. 중령, 저 상병이 왜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겠나? 김승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아, 그것은 상병 김태민이 업무 태만으로 인해 추가 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박현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설득력이 부족했다. 업무 태만? 김승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태만인가? 박현수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태민에게 갑질을 한 것이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급히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신병 관리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 어떤 실수? 김승호의 질문이 계속되자 박현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신병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개인 청소를 시키는 게 정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나? 김승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 김승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중령, 자네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나? 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승호 중장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죄송하다고? 그럼 자네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그게, 아니. 박현수가 말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 김승호가 태민을 돌아봤다. 상병 김태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확히 보고해라. 아버지, 중장님 괜찮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아버지가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괜찮다는 게 아니야. 군기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 김승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었다. 태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당한 청소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 정당한 이유 없는 추가 업무 부과,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괴롭힘 등 김승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박현수를 향한 그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30년간의 군 생활 동안 이런 부당한 일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중령 박현수, 김승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중장님. 지금 당장 부대장실로 가겠나? 할 이야기가 있어. 박현수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장급 인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징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중장님, 잠시만요. 제가 설명은 부대장 앞에서 하겠나. 김승호의 목소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30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합쳐져 나온 것이었다. 주위에 있던 병사들도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평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박현수 중령이 중장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태민아, 김승호가 아들을 돌아봤다. 네, 아버지.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더 빨리 알리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서 견뎌온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다. 부대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박현수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쌓아온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다. 반면 김승호는 아들이 거푼 부당한 일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대장실 문 앞에 도착하자 김승호가 박현수를 돌아봤다. 중령, 자네가 한 일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라네. 박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이 말라붙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시간 후 부대장실에서 긴 회의가 끝났다. 부대장인 김태훈 대령은 김승호 중장의 보고를 듣고 즉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회의실 안에는 김승호 중장, 박현수 중령, 그리고 인사계장이 참석해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박현수 중령, 상병 김태민에 대한 자네의 행위는 명백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김태훈 대령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그는 30년 가까운 군생활을 해온 베테랑으로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박현수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판명되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의 개인적인 업무 부과, 정당한 이유 없는 추가 청소, 그리고 인격적 모독 등이 모두 드러났다. 대령님, 저는 단지 군기를 바로잡으려고. 박현수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군기. 김승호가 끼어들었다. 자네가 말하는 군기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괴롭히는 것인가? 그것이 자네가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군기인가? 김승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같은 직업 군인으로서 박현수의 행위는 전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다. 박현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조사 결과
태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사들도 박현수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부하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령 박현수, 즉시 보직에서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김태훈 대령의 선고가 떨어지자 박현수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20년 넘게 쌓아온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되고 다른 부대로 전속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전체에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한 대우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훈 대령이 김승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중장님,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령,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전체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힘써주기 바라네. 김승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부대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뢰를 표했다. 저녁 7시 부대 식당에서 태민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식사 시간이었다.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음식 맛도 다르게 느껴졌다. 태민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준호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중장님이 내 아버지였다니. 완전 반전이었어.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 있었다. 형들이 그동안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태민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우리가 뭘 했다고. 너 혼자 다 견뎌낸 거야. 아니에요. 형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식당 입구로 김승호 중장이 들어왔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김승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편하게 있어라. 아버지로서 온 것이 아니라 중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김승호를 바라봤다. 500여 명의 장병들 사이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김승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30년 군 생활의 경험과 신념이 담겨 있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계급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평소 이런 높은 계급의 인사들의 말을 직접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일원입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모든 군인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언제든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김승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태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상병 김태민,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딘 것은 군인 정신의 모범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네, 중장님. 태민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복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김승호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식당 안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 소리는 몇 분간 계속되었고 많은 병사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며칠 후 박현수 전 중령은 소령으로 강등되어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다. 그리고 부대에는 새로운 중령이 부임해왔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이성민 중령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성민 중령은 40세의 젊은 장교로 온화한 인상과 함께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상호 존중과 인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부대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새 중령의 부임사는 부대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한 달 후, 태민은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신병 교육에 더욱 열심히 임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다. 태민아, 내 아버지 정말 멋있더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다. 권력이 있어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야. 정말 존경스러워. 네, 저도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저도 나중에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태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석양이 부대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더욱 곱게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태민아, 처음부터 아버지가 중장이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훈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건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았잖아. 부대 전체가 좋아졌으니까.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부대에서는 매주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고 부당한 대우 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되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모든 부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승호 중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군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경험이 더 많은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몇 주 후 면회를 온 김승호가 태민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좋은 경험? 네,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김승호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어디서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부대 담장 너머로 석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태민은 모범 병사로 선발되어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준 동료들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태민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 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다시는 그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새로 부임한 이성민 중령의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리더십 하에서 부대는 더욱 발전해 나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다.
태민의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동료들의 소중함,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젊은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김승호 중장의 이야기도 정군에 퍼져나갔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그의 행동은 많은 간부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군 전체의 인권의식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은 태민과 정의를 실현한 김승호 중장이 있었다.